자, 252페이지. 지금껏 봤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소송 일반. 자, 양으로 가본 보시면 한 개의 소송 절차에서 최소 2명이 아니다. 3명은 돼야 된다.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으로서, 자, 동시에 들어가는 거 이게 대표적인데, 우리가 이제 후발적으로 들어가는 게 참가, 추가, 변경,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요게 그 중에 이제 양으로 4번 공동소송이라 함은 두 번째 줄 원고 피고 측에서는 여러 사람을 공동소송인이라고 하며 이를 소의 주관적 병합, 청구 병합, 요게 객관적 병합이고요. 객관적 병합. 지금 용어가 하나 나왔으니까 용어가 자, 요게 객관적 병합입니다. 요게 주관적 병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자 1번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에서 65조. 자, 요건 조문으로만 잘 끝내주셔도 돼요.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양으로 1번, 양으로 가번에 예를 들면 두 번째 줄 불가분 채무자, 위에 부진정 연대 채무자, 대표적인 거죠. 그럼 양으로 나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주채무자와 보증인, 지금 우리 민법과 관련된 내용들만 A급만 확인해요. 특히 주채무자와 보증인 대표적인 거죠. 특히 양으로 4번 우리가 앞에서 봤다. 관련 재판적이 준용된다. 25조였습니다. 얘네들은 이게 안 돼요. 추가적 공동소송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추가하는 게 안 되니까 관할을 병합해보자. 요게 관련 재판적이었죠. 입법으로 게임을 끝내놨다. 입법으로 게임을 끝내놨다. 그 다음에 선정 당사자를 세울 수도 있고요. 자,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수정이 요청된다.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은 똑같네요. 첫 번째 줄 청구의 병합이 뒤따름으로 청구의 병합 요건을 갖춰야 된다. 관절통. 관할 공통 절차 공통. 두 번째 줄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 밑에 공통의 관할권 관절통. 그러네. 그리고 요거 3번 당연히 소송의 요건이니까 직권 조사 사항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통공 요거 들어가 볼까요? 통공.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공동소송인 간에 합일 확정이 필수적인가의 여부에 따라 통공과 필공으로 나뉜다. 합일 확정에 따라 통공과 필공으로 나뉜다. 통공과 필공. 그중 통상공동소송이란 합일 확정이 필수적이 아닌 공동소송으로서 나왔죠. 승패가 일률적으로 될 필요가 없다. 그 양으로 4번의 대표적인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각각 들어가는 것. 요거를 기억을 잘 해주세요. 보증에 엮였죠. 그리고 요 판례요. 요 두 가지만 일단 기억을 잘 해주세요. 지금 이거는 제가 채권 영역대로 건드렸거든요. 자, 물권 영역대로도 건드려 볼까요? 자, 물권 영역대 대표적인 거 갑의 엑스토지인데 똑같네요. 지금 대지점유 누가 하고 있어요? 을과 병이 하고 있죠? 공동점유자.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거. 그럼 요거를 바꿔볼까요? 만약에 A가 신축했다가 사망하고 요 건물을 요분들이 포괄 승계했죠. 그럼 보세요. 똑같이 나와요. 채권 영역 대 물권 영역 대 얘네들 그대로 공동점유자죠. 얘네들은 상속분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냥 공동점유자. 맞다. 점유는 상속분이 적용 안 된다. 그리고 이 건물은 2분의 1씩 공유죠. 아, 지분이란 게 나왔네. 보세요. 얘네들 분할기속 됐다는 거죠. 공동기속이 아닌 거죠. 2분의 1씩 각자 지분권 한도로 점유하고 있는데 그거 공동점유다. 이미 요 표현이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봤던 민법 시간에. 그러네. 2분의 1씩 얘네들 공유하고 있네. 건물 자체를. 공동기속이 아니죠. 공동기속이. 이게 물권 영역 때.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얘들 심판 방법 66조.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의 의의 및 근거, 내용, 그리고 오른쪽 3번 보세요. 수정. 수정이 딱 나왔죠.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건 바로 요 로마자 2번 라인이에요. 나중에 이제 단문으로 나오면 요런 게 나오겠죠. 25점짜리 내기 딱 좋아요. 그럼 통공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오셔야 돼요. 통공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죠. 통상공동소송에서의 심판 방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리고 저 준사례로 나올 수 있어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심판 방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러니까 개념, 유형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남겨하신 다음에 1번 66조에 떡하니 있죠. 그래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절대 다른 공동소송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의의가 바로 첫 번째 줄이죠. 각자 독립하여 소송 수행할 수 있는 권리. 독립소송수행권. 이렇게 5글자로 줄이실 수 있어야 돼요. 독립소송수행권. 이를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이라며. 자, 명문의 규정은 66조에 있다고 그랬죠. 명문의 근거, 법적 근거 66조. 그럼 이제 이론적 근거 찾아가 보자.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법적 근거 66조, 명문의 이론적 근거,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그 내용은 소송 요건을 각자 개별적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양로 2번 소송자료도 각자 독립해서. 그러니까 양로 가번의 두 번째 줄. 각자 독립적으로 자백할 수 있고 청구의 포기 인락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소외치하 상소 등을 할 수 있고 다른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우리 공유에서 민법 지식 어디서 봤어요? 공유. 이제 민법 지식 관련된 거 한번 끄집어 볼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공유는 이것만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죠. 공유. 그 외인 거는 거진 통공이란 말이에요. 딱 아까 얘기 드렸던 위에 거는 처운행위, 요거는 지금 보존행위네요. 맞나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이거 다른 이에게 안 미치죠. 왠지 요런 거랑 비슷하죠.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음. 다른 이에게 미치지 않음. 그러니까 같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유자 1인이. 그리고 요거는 이미 민법에서 수요 중단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만 그 효력이 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요거의 특칙이 우리의 슈퍼 친구 440조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예외죠. 이게. 민법 지식이 이렇게 또 살포시 엮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을 3번 소송 진행도 불통일, 당사자 지위도 독립. 양을 5번 재판의 불통일. 요게 가장 문제점이 크다는 거예요.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 대한 판결하기에 성숙한 때에는 변론의 분리 일부 판결이 할 수 있고 재판 통일이 필요 없고 상호 간의 공격 방어방법 차이에 따라 모순되어도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3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으로 1번 보자.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이 기계적 형식적으로 관철되면 재판의 통일이 보장되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든 수정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절차 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을 수정하려는 논의가 있는데 증거 공통의 원칙은 통설은 긍정하나 하는 걸 1번 보세요. 양으로 가번. 통설은 이거 긍정한다. 긍정한다. 근데 판례가 양으로 4번 두 번째 줄. 공동소송에 있어서 입증 기타 행위가 행위자를 구속할 뿐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며 자 부정하는 듯한 판시라고 있죠. 정확하게 증거를 얘기해 줬으면 좋은데 두 번째 줄에 입증, 증명 라인으로 건드렸어요. 증명 라인으로. 증거의 증명 라인으로 건든 거죠. 이 판례를 원용하면서 봐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딱 증거라고 얘기했으면 딱 좋았는데 증명. 그리고 나서 예외는 요거 통설에 따른 또 예외예요. 결국 원칙의 양을로 가번과 반갈로 2번은 통설의 내용인 거고 판례는 부정한다. 그리고 양으로 3번 주장 공통의 원칙도 보시면 두 번째 줄 긍정설 있죠. 긍정설. 세 번째 줄 다른 공동소송인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을 자 요거 네모를 쳐주셔야 돼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이익이 있는 경우 자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익이 있는 경우 자 그러나 판례는 자 66조 명문의 규정 법적 근거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 소송구조 이론적 근거 주장 공통의 원칙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둘 다 부정이에요. 결론은. 둘 다 부정. 그러면서 둘 다 부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부정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쓸 수 있느냐. 이거 둘 다 요쪽이었죠. 예. 원칙 그리고 수정론이 부정. 그럼 결국은 변론주의 문제니까 변론주의의 보완으로서 성명권 적절 행사가 논의가 딱 될 거예요. 후속 논의로 등장입니다. 소극적인 거에 하나겠죠. 우리가 소극적인 거에 하나일 거예요. 적극적인 성명은 우리가 그 임대차 판례 관련해가지고 제한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명권을 적절히 행사해가지고 요거 재판 불통일을 어떻게든 막아보자. 또 요런 논의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 자, 로마자 1번에 첫 번째 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하면 자, 합일 확정. 메모를 딱 치셔야 되죠. 합일 확정. 합일 확정.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줄. 소송 공동이 강제되는 거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소송 공동이 강제되지 않은 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근데 얘네들 필수적 공동소송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되는 첫 번째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결국은 개념 나왔죠. 소송공동 강제 합의일 확정 필요. 따라서 밑에 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 전원 원고, 전원 피고. 그러므로 양으로 4번 나왔네요.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 나왔죠. 소송수행권의 공동귀속. 핵심이네요. 그럼 그거 통공이랑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미 공부 다 했네요. 방금 1번 관리처분권의 공동귀속 이게 통설 판례.
양으로 4번.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소송 수행권이 공동으로 귀속되어 전원이 공동으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 바 당사자 적격이 비로소 인정되고 밑에 줄 그 여러 사람을 당사자로 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 취급되므로 통설 판례 입장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러한 통설 판례 입장에 따라 공동 귀속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바로 양글 1번 형성권의 공동 귀속 준공유죠. 이제 준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재산관계 소송 중 형성 소속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된 경우 양글 4번 공유물 분할 청구 네모. 두 번째 줄 경계 확장해소 네모. 다 봤죠? 예. 형성 판결. 형식적 형성의 소송. 형식적 형성의 소송. 우리가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쪽 라인에서 하나가 더 추가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3번 누락 당사자 보정을 봤는데 자, 1인의 항소. 당연히 통공은 개별 진행인데 자, 합일확정이 요해지는 필수적 공동에서 개별 진행이 아니라 전부 이심되죠. 예. 합일확정 때문에 전부 들어가요. 그리고 자, 우리가 공유물 분할 판결만 해봐요. 이거 적용된다 안 된다? 이거 적용된다 안 된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적용 안 되죠. 예. 유리한 층위가 불리해질 수 있고 불리한 층위가 유리해질 수 있다. 우리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네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 안 돼 버리죠. 전부 이심. 어쩔 수 없이 손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항소심에. 안타깝지만. 지금 요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뒷내용을 끄집어 와드렸습니다. 반갈로 1번 대표적인 가사소송 친자관계 전부 확인해소. 무효 취소해소. 그 다음에 회사관계소에서 청산인 해임해소. 그 다음에 밑에 줄 집합검열법 민법에서나 봤을 법한 관리인 해임해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양으로 2번 합유. 동물 2번 원칙. 합유물의 처분 변경권은 물론 그 지분 처분도 합의자 전원에게 공동 귀속되어 있는 관계이다. 민법 272조. 민법 272조. 우리가 공부를 다 했네요. 제가 써놨을까요? 민법 272조. 근데 어떤 게 있다? 706조 우선 규정이 있다 그랬죠. 그게 요 놈이잖아요. 아, 그러네. 업무집행조합원 706조, 그래서 709조. 근데 조합은 272조. 아, 요 놈이 우선 적용된다 그랬죠. 우선 적용. 민법 1차 객관식.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관하여 조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요거 무슨 채무죠? 조합원 채무는 분할 채무. 보세요. 아까 여기 있는 친구 또 나오네요. 어딨니? 예, 요 친구. 분할 채무. 통공이죠, 통공. 자, 그 다음에 총유관계 민법 272조. 관리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구성원 전원이 참여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민법 1차에서도 봤으니까 쫙 가보세요, 그냥. 272조. 요거는 262조죠. 아, 자꾸 계속 276조. 그리고 조합이 262, 총유가 276조. 1차 객관식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니까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민법에서 봤던 거 양으로 3번 능동소송 동그라미 2번 여기 있네요. 공유물이 방해당하거나 그 점유를 빼앗긴 경우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방해 제거 청구해소, 인도 청구해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각각 자신의 지분의 한도에서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지금 제가 해드렸던 거 여기 있죠. 민법. 보존행위 여기 있네. 보존행위 여기 있네. 그러니까 딴 놈에게 안 미치네. 여기 있네. 통공이었구나.
근데 예외. 양걸로 기억번. 교수님들 기본서에 다 있어요. 두 번째 줄 재산 확인해소죠. 재산 확인해소. 그거 니네 공유자 맞지? 즉 공유관계를 구하는, 공유관계 확인을 구하는 거. 나오기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양걸로 니은번.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 완결권을 가지기로 한 경우 각자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양걸로 니은번 이거 민법 이미 기출됐던 1차 객관식 지문이었어요. 요거 어떤 내용인지 확인만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반갈로 2번. 지금 요거 먼저 할게요. 요거죠. 아까 물건. 수동소송이죠. 수동소송. 첫 번째 줄. 등기 말소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피공 아니고요. 나왔네요. 공동점유물의 인도 청구. 공동공유물의 철거 청구. 공동점유자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할 필요는 없다. A급은 오히려 공동점유. 공동점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 이제 보셔야 되죠.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요거 중에 공유와 관련된 걸 뺄까요? 자, 네 번째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민법과 관련된 거. 자, 예약 완결권에 수인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요거 종전 판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는 권리라 그랬기 때문에 요런 표현을 썼어요. 준공유에 해당하고 관리처분권이 공동기속되므로 전원이 원고돼야 되는 그러니까 전원행사죠. 전원행사. 전원이 함께 행사해야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는데 13년 우리의 전합판 12년 전합판이죠. 이제 이거 귀속 형태를 뭘로 결정하겠다? 니들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매매 예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필공이 아닌 거예요. 매매 예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거니까 니들이 전원 행사하기로 했으면 이거는 고필공이고 각자 행사하기로 했으면 이거는 통공으로 가겠다. 근데 사안이 요거였죠. 각자 지분별로 등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론이 통공이었죠. 통공. 통공. 완전 중요한 판례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자 3번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첫 번째 줄 소송 공동이 강제되지 않는다. 그거 대표적인 거 오른쪽 2번에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양걸로 2번 판결의 반사효가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두 번째 줄 채권자 여러 사람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 대위 소송 요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네요. 우리와 관련된 거 여러 사람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 대위 소송 양걸로 4번 특히 수인의 채권자가 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각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 대위 소송은 여기 있다. 유필공이라고 했다. 판결의 효력이 얘네들끼리 미치는 거예요. 근데 소송은 강제될 필요가 없고 따로따로 들어가도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네요. 로마자 4번. 이론상 합일 확정 소송. 우리 판례는 이거 인정 안 해요. 아까 봤던 거 양걸로 나번에 가볼까요? 예컨대 A, B, C로 순차로 마친 등기가 모두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자 갑이 A, B, C 3일 상대로 각각 등기면서 들어가는 거 통공. 여기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통상 공동소송이다. 그러니까 재판의 불통일이 초래될 수 있다. 이거에 가름하는 진명 등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어제 해드렸네요.
그러니까 합의락정 소송은 인정 안 합니다. 관리처분권의 공동기속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양으로 나범 판례도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변론주의를 못 이기는 거죠. 대원칙인.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에 있어서 우연히 수기의 청구가 공동으로 제소되거나 또는 병합심리되었다고 하여 당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주적 해결권이 간섭을 받는다는 논리는 변론주의 원칙상 상정할 수 없다. 그래서 통공이다. 아까 제가 여기서 해드렸던 재판 불통일과 관련된 바로 그 놈이었습니다. 위조 등기. 자, 그럼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방법에서 연합관계가 형성되죠. 연합관계. 그러니까 2번 보세요. 지금 목차 자체는 개별조사라는 말인데 요건은 개별조사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요게 중요한 거. 공동소송인 중에 한 사람에게도 소송 요건에 흠이 있으면 전소송을 부적과 각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송 요건을 조사해 봤더니 한 놈이 누락됐다. 그러니까 전부 갖춰야 된다는 거죠. 소송 요건에 전부 갖춰야 된다. 세 번째 줄. 예를 들어 공유물 분할 청구해서 공유자를 누락했거나. 딱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소송자료도 통일하는데 유리한 소송행위는 첫 번째 줄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양으로 2번. 불리한 소송행위는 전원이 해야 됩니다. 전원. 그 대표적인 오른쪽 재판상 차백,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그리고 두 번째 줄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취하도 안 된다는 거죠. 취하도 안 된다. 취하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양으로 3번 상대방의 소송행위니까 요거는 수동이죠.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유불리 불문 전원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걸로 1번 보세요. 진행의 통일 분리 일부 판결이 안 되죠. X. 그 다음에 소송 절차의 중단 및 정지도 같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양을 3번 보세요.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상소에 따른 법률관계 2심의 범위. 양으로 나번 보시면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 차단되고 전소송이 상급심 2심. 지금 요거 얘기한 거예요. 전부 2심. 전부 2심. 자, 그리고 그 밑에 불변금 적용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패소하였음에도 불복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유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바 불변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반갈로 2번. 상소하지 않은 친구가 나오는 거죠. 보세요. 얘는 항소를 안 했고 딴 놈이 했단 말이에요. 딴 놈이. 요거 EX를 한번 가볼까요? 하얀색으로 해드릴게요. 우리가 봤던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 병, 정 상대로 공유물 분할 판결했고요. 그리고 요 분이 항소를 한 거예요. 지금 전부 2심 돼버렸어요. 불변금 적용 안 된다 그랬는데 항소를 하지 않은 우리의 을병은 전부 2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소심에 들어갔죠. 항소심. 단순 당사자에 불과하다. 나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 나는 항소인 그런 거 아니다. 자, 그랬을 경우 이제 견해 대립이 있다는 겁니다. 견해 대립. 자, 두 번째 보세요. 상소인설. 밑에 선정자설. 근데 통설과 판례는 단순한 상소심의 당사자설이다. 이유는 동글비 2번 합의락정 요청 때문에 나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상소인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인지를 붙이지 않겠어. 실제 상소를 제기한 공동소송인만이 다시 항소 인지를 붙이시고 그 비용도 부담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실까요?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보정. 여기 있어요. 누락 당사자 보정 문제입니다.
양갈로 2번. 당사자가 누락되면 이거 부적법 각하라 그랬죠. 소송요건. 두 번째 줄. 부적법 각하다. 양으로 4번. 공유일 분할 청구에서 A, B, C, D 등 4명이 공유인데 A가 D를 빠뜨렸다. 그럼 D 어떻게 들어오느냐? D.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68조. 우린 이제 요거 공부를 하실 거예요. 요거. 두 번째 보세요. 별소를 제기해서 변론을 명합하겠다. 귀찮죠? 세 번째 줄. 아니면 D야, 네가 참가해주라. D가 참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D가 참가 안 하니까 무조건 끌어오는 거 두 번째 줄 추가. 끄집어 와버리는 거예요. 끄집어 와는 거. 그게 바로 주관적, 추가적 병합으로서 추가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뒤에 넘어가 보세요. 267페이지 네모 박스 5번 추가적 공동소송으로서 살포시 넘어가시면 그래 여기 있네요. 2번 현행 민사소송법의 태도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요 투 트랙을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앞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걸로 이제 가볼게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이제 우리 요거 들어가죠.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지우고 자, 우리가 청구의 병합에서 예비적 병합을 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자,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주세요. 자, 병이 얘를 상대로 자, 요게 예비적 병합이죠. 예비적 병합. 자, 근데 보세요. 갑을 상대로 유효임을 전제로 들어가. 오히려 무효임을 전제로 얘한테 들어가는 거. 자, 소송물도 2개, 사람도 2개. 소송물도 2개, 사람도 2개. 자, 요 노란색 라인이 예비적 공동소송입니다. 자, 이거랑 똑같죠? 이거를 1청구, 2청구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1피고, 2피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적 청구라 그랬고, 주의 청구를 심판하고 나서 예비 청구를 심판하듯, 얘도 주의 피고를 먼저 판단하고 예비 피고를 들어간다. 두 개의 가장 큰 공통점은 1청구와 2청구는 양립 불가능이네요. 바로 의뢰 대리권의 존부에 따라 달라지죠. 의뢰 대리권 존부. 대리권 존부. 자, 그럼 보시면 의가 이제 나오네요. 의 및 유형. 결국은 예비적은 심판의 순위를 붙이는 거고 선택적은 둘 다 청구를 하는 거죠. 둘 다. 심판 순위 강제 안 되는. 심판의 순위를 붙이는 게 예비. 심판의 순위 안 붙이고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해줘. 하나만 인정해줘. 그게 선택입니다. 그리고
유형 보시면 처음부터 두 분 데리고 들어가면 되겠죠. 처음부터 두 분 데리고 가는 거. 그리고 지금 이거는 피고가 두 명이죠. 수, 동, 형이네요. 당연히 능동형도 돼요. 그리고 예비형, 선택형 다 되고요. 오히려 요거는 빼는 게 좋겠네요. 예비형은 앞에 있으니까. 수동형 되고요. 당연히 원고가 여러 명인 것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거 되죠. 이게 아까 봤던 추가 이거 9필공 그대로 준용하는 거. 9필공 68조 그대로 준용이에요. 이 후발형이 훨씬 더 중요하죠. 후발형이. 자, 잘 보세요. 병이 갑을 상대로 유효임을 청구 들어갔다가 갑이 무건대리 항변을 하니까 그래? 후에 사실 변론 종결 전에 무효임을 전제로 을에게 뭐 들어가요? 135조 민법 책임이죠. 을 상대로 135조 불법행위 요거를 추가했습니다. 추가적 병합이죠. 추가적 병합 그리고 예비적 병합이에요. 추가했다 후발형. 써놨네요. 추가적 병합이다. 그리고 후에 했기 때문에 후발형 이런 표현이 나와요. 특이하죠. 갑 한 놈에게 들어가는 게 예비적 병합. 갑과 을에게 각각 들어가는 게 예비적 공동소송.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거는 기본 개념이 들어가는구나. 병합은. 여기 들어가죠. 병합이란 개념은 그러니까 병합의 요건을 또 갖춰야 되겠네. 관절통이 또 들어가셔야 돼요. 관절통. 그러니까 병합의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이거 플러스 관절통. 관할 공통, 절차 공통. 그럼 여기에 이제 특이한 요건으로서 일단 요걸 먼저 볼까요? 인정 여부. 이러한 소송이 인정되느냐? 종래 판례가 이걸 부정했어요.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인정을 안 했는데 입법으로 해결을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죠. 70조에 딱하니 두면서 요거 고필공 그대로 준용해라.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고필공 그대로 준용하자. 그러니까 요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상호 연합관계. 그러니까 말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데 고필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합의락정이 요구되는구나. 결국은 고필공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심판 방법은 따로 공부를 안 합니다. 심판 방법은 끝 위에서 그대로 드래그 끝 고필공 그대로 준용 추가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할 수 있고 자 요건 라인에서 요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요건 중 가장 액기 쓰인 양립 불가능. 양립할 수 없다. 갑의 청구와 을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하다. 요 얘기인 즉슨 여기 안 나와요. 모든 청구 인용 불가. 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양립 불가능이란 주의적 피고, 예비적 피고 모두에게 청구 인용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거죠. 요게 실체법이든 소송법이든 넓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가 조금 더 익숙하죠. 실체법. 지금 대부분 요거 위주로 내주시는 것 같아요.
대리가 잘 나오는 이게 마지막 쟁점이에요. 그럼 이제 대리 차례대로 가볼까요? 어제까지 했던 거. 병이 갑을 상대로 등기말소 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 대리권 준정 없다. 그래도 피고 적격 뜬다. 이행 청구 소송의 당사 적격. 두 번째, 유권 대리를 주장했는데 표현 대리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얘가 등기했다. 세 번째 쟁점, 등기 추정력 증명 책임 전환. 네 번째 쟁점, 예비적 병합. 다섯 번째 쟁점, 예비적 공동 소송. 민법에서 대리 파트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민소법에서 쟁점이 5개 걸렸어요. 5개. 그러니까 이 대리 파트를 하나를 보면서 관련 쟁점을 깡그리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쫙 한 방에 응축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쟁점이 나오든 쓰실 줄 아셔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양립 불가능. 심판 방법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네요. 항소한 경우 불이익 금지 원칙, 항소시 적용 X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 크게 설명할 건덕지도 없죠. 그러면서 요 추가 방법 이제 요거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박스 4번. 자, 첫 번째 줄 동글뱅이 1항이 있네요. 법률상 양립할 수 없구나. 법률상 양립할 수 없구나. 요거를 잘 공부를 해주시는. 자, 의미 취지. 민소법 70조는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것이 인용되실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공동소송의 형태를 신설하였다.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양으로 가번 공작물 책임입니다. 점유자가 1차 책임이죠. 점유자가 증명 책임을 다하면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 근데 요거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건 양으로 4번 대리인. 대리인을 상대로 거래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나왔죠. 본인 주의적 피고. 밑에 무권 대리가 된다면 무효니까 예비적 피고로 무권 대리인 135조. 그 종래 논의 보세요. 양으로 1번. 부정설이 판례였어요. 근데 통설은 긍정을 했다는 거죠. 이를 받아들여서 양갈로 1번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비형과 선택형을 마련했고요. 양갈로 2번에 그다음에 양갈로 이건 제목 한번 볼까요? 개념. 예비적 공동소송은 세 번째 줄 심판의 순서를 붙였다. 심판의 순서를 붙였다. 그 다음에 양으로 4번은 심판 순서를 붙이지 않았다. 세 번째 줄 무작위로 이유 있는 청구를 선택하여 청구 인용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양으로 3번 능동형과 수동형. 능동형과 수동형. 자, 넘어가시고 양으로 4번 원시형과 후발형 나오죠. 소재기 당초부터 제기하는 원시적. 밑에 사심 변론 제1심 변론 종결시까지 당사자를 추가하여 후발적으로 예비적 선택적으로 공동소송하는 것도 제1심 변론 종 이거는 한정을 딱 졌네요. 사심 변론 종결식을 하면 안 되고 제1심에 사심 변론 종결시까지 딱 한정을 해야 되겠죠. 제1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 이게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멋대로 추가하면 안 된다. 제1심에서만 하시라. 제1심에서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건 들어갑니다.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것.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것. 두 번째 줄 보세요.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행에서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어서 요건을 충족한. 부진적 연대 채무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니구나. 양으로 4번. 자, 이제 나왔습니다. 법률상 양립 불가능이란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청구는 기각될 관계에 있으며 결국은 두 청구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경우 네모를 딱 쳐주시면 되겠네요. 두 청구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경우.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경우. 두 청구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경우. 특히 양으로 4번에 두 번째 줄 판례는 이를 넓게 보는데 세 번째 줄에 실체법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소송법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 대표적인 양으로 4번에 있죠. 소송법상 양립 불가능이란 피고 적격자가 아파트 대표자 회의야 아니면 구성원 개인이야?
이럴 경우 일단 첫 번째로 세 번째 줄 구성원 개인을 먼저 피고로 제기했다가 대표자 외를 후에 피고로 추가하면 됩니다. 요게 청구가 어느 거냐에 따라 대표자 회의, 비법인 사단이 직접 들어가는 걸 수도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봤던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을 갖출 것, 주관적, 객관적, 관절통, 그리고 제1심 변론 종결 시까지. 자, 그 다음에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준용하죠. 그러니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양걸 1번 원칙에 그대로 상호 연합관계 딱 써주시면 되겠네요. 목차 옆에다가. 상호 연합관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걸로 2번 소송물 처분행위 예외 여기 있습니다. 자, 심판방법 원칙 그리고 예외. 예외. 여기서 특이한 게 여기요. 청구 인락. 청구 인락. 이거 청구 인락이 원고 청구 긍정이죠. 따라서 원고 청구 인용입니다. 인용. 자,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만약에 주의적 피고 원고 인용 나왔어요. 근데 예비적 피고가 갑자기 청구 인락을 해요. 예비적 요것도 청구 인용이 나왔죠. 지금 어떤 거에 배치돼요? 둘 다 인용 나와버렸어요. 이거에 배치되죠. 두 청구 모두 인용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라? 조문을 봤더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조문. 자, 보시면 양갈로 2번 문제 소재 공동소송인 가운데 1인의 소송에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만 효력을 발생하고 불리한 소송에는 공동소송이 전원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랬는데 70조 1항을 봤더니 두 번째 줄 불리한 행위지만 청구의 폭이 있나 화해, 소해 치하는 또 각자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이하죠, 오히려. 근데 문제는 인락이 문제됐다는 거예요. 인락. 포기는 원고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락이 문제되는데 인락 왜 그러냐면 주의적 청구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예비적 공동소송 목적에 반하게 되고 나왔네요. 양쪽 모두 인용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예비적 피고의 청구 인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왠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느낌이 딱 맞죠. 두 청구 인용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럼 이게 맞겠네. 근데 인락 허용설이 조금 다설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줄 예비적 피고의 처분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 결국은 사적자치 또 대원칙이 들어가죠. 지가 포기하겠다는데 왜 그걸 왜 막어? 이게 조금 더 다설 판례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죠. 예비적 피고의 처분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사적자치 원칙이 지배한다. 방울 3번 검토보실까요? 첫 번째 줄 사적자치 영역에서 당사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 그 문제는 두 청구 전부 인용이 나왔죠. 주청부 전부 인용이 나왔으니까 요거 집행 단계에서 고려하겠다. 집행 단계에서 주의적 청구를 먼저, 주의적 피고를 먼저 들어가면서 두 번째 줄.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된 경우 후에 이중 집행을 방지하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놈만 들어가면 돼요. 주의적 피고를 먼저 들어가든 예비적 피고를 나중에 들어가든 이중집행 자체를 방지하면 되니까 굳이 크게 문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완전 조문 충실 해석이죠. 이게 긍정설이에요. 조문 충실 해석하시는 겁니다. 우린 조문 해석이니까 이 논거를 못 이기는 거죠. 그 긍정설의 논거는 조문에 있잖아. 이거 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막지 말자. 그러네. 자, 그 다음에 소송 진행의 통일도 마찬가지네요. 변론의 분리 및 일부 판결 안 되고요. 양으로 2번 소송 절차 중단 정지 싹 다 되고요. 양으로 3번 공동소송인 중 1인이 상소했지만 2심 및 심판 범위가 싹 다 올라가기 때문에 방갈로 2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배제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배제돼요.
그리고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는 똑같네요. 상소심 당사자. 네모를 딱 쳐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모 박스 5번 추가적 공동소송. 추가적 공동소송. 바로 이 친구 라인에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바로 임의적 당사자 변경. 추가적 공동소송. 자, 보세요. 로마자 1번.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공동소송의 추가를 바꿔요. 68조. 예비적 선택적 봤고요. 참가승계 인수승계 아직 안 봤어요. 공동소송 참가도 아직 안 봤습니다. 이렇게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없는 경우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뒤에 보이시나요? 로마자 2번. 로마자 2번. 지금 요쪽에서 터지는 거예요. 요쪽에서. 자, 지금 결론이 나왔으니까 요거 가볍게 합판검으로 끝내볼까요? 합판검. 자, 통상공동소송에서 요것도 인정하겠느냐? 그래서 긍정, 부정이 있겠죠, 요것도. 왜냐면 항상 요런 느낌. 분쟁, 이례적 해결. 근데 이거는 복잡해진다. 근데 당연히 판례는 부정입니다. 부정. 변론주의 원칙, 변론주의, 그리고 명문의 근거, 그러니까 3번 검토로 가셔야 돼요. 부정. 그러니까 다른 소송 해결 방안이 있다는 거죠. 다른 소송 방안, 해결 방안이 있다. 이러면 이걸 왜 인정하면 원고가 미쳐버리는, 특히 피고가 미쳐버리는 거죠. 애초에 그럴 거면 처음부터 같이 소를 제기하지 왜 이렇게 쌈 나는 거죠. 원고가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설 보시면 분쟁의 이례적 해결. 근데 양으로 2번 소송 복잡. 근데 3번 나왔다. 두 번째 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겠다. 부정설. 부정설. 자, 근데 4번 검토 보시면 소재기를 기회로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소송전을 이용하여 통일적인 자기 권리의 실현 내지는 지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거 완전 예외인 거죠. 실현의 지위의 인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 단 주관적 병합의 요건을 갖추고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할 것인 바 이러지 않다면 부정설이 타당하다. 바로 요 얘기예요. 이러지 않는다면 부정설이 오히려 타당하겠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을 딱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정 당사자를 보도록 할까요? 조합과 관련된 선정 당사자. 이거 이미 단문이 한번 나왔네요. 11페이지 3번에 단문 한번 나왔어요. 가볍게 보도록 할까요? 3번. 이제 요거 지우겠습니다. 공동소송 안녕 하면서. 힘들었어. 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요 라인에 들어가는 거네. 요 중간 사이. 선정 당사자. 이걸 3번, 이걸 4번 할까요? 요거 이미 나왔으니까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해요. 선정 당사자.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조합의 소송 수행 방안. 조합은 일단 고필공. 요거부터 가셔야 돼요. 조합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비법인 사단과 다르죠. 이게 비법인 사단과 달라요.
그러니까 민법을 보면 조합과 비법인 사단의 구별 기준이 나오는 거죠. 구별 기준. 그래서 구별 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제가 1차 지식을 다시 한번 끄집어 드릴게요. 사단적 성격의 구약. 다수결 원칙 지배. 그 다음에 가입, 탈퇴 무관, 여전히 단체는 존속. 그리고 주요 사항들 확정. 명칭으로 절대 구별하는 게 아니죠. 명칭으로. 주택조합도 비법인 사단이에요. 말은 조합인데 명칭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 네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얘네가 비법인 사단이죠. 조합은 말 그대로, 자, 민법 지식 온다. 계약이다. 맞네.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2인 이상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러니까 단체성 강한 게 오히려 비법인 사단이죠. 단체성 약한 게 조합. 근데 개인의 개성은 완전 강해요. 조합이 훨씬 강해요. 훨씬.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공유, 총유, 합유. 오히려, 그쵸, 공유. 이걸 딱 가야 되는데. 우리가 민법에서 어떤 형태. 자, 그리고 나서 당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봤네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그리고 앞에서 봤던 임의적 소송 담당. 아, 제3자 소송 담당에서 임의적 소송 담당 요 분 인정한다 그랬죠. 민법 709조 업무집행조합원. 법정대리인으로 봐서 업무집행조합원. 그리고 이제 요거 들어가네요. 여기 있다. 한 분 선정하자. 자, 요거 X조합이라고 할까요? 비법인 사단 아니에요. 말 그대로 조합입니다. 다섯 분 계시는 거죠. 다섯 분. 조합 원이에요. 얘네들. 조합원. 자, 이건 단문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 당사자란 나오네요.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이 되어 소송을 할 때, 보세요. 얘네 9필공이잖아요. 공동의 이해관계. 그 가운데 모두를 위해 소송 수행 당사자로 선출된 자, 얘가 선정 당사자. 이제 한 분 끄집어 올까요? 얼른 오세요. 선정 당사자. 자, 그러면 이걸로 가야 되겠죠. X조합이 A, B, C, D니까 피고 Y로 할게요. 피고, 얘는 피고죠. 얘는 원고. 조합원 전원이 가니까 여기에 A 채권. 준합유. 합유가 아니라 준합유예요. 채권이니까. 준합유.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때 우리가 전원 들어가야 되니까 아, 좀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너 홀로 하렴 선정 당사자. 그래야 양으로 나번 취지 보세요. 한 분에게 소송을 맡겼다. 단수나 간소화. 딱 좋죠. 로마자 2번. 얘네들끼리는 절대 대리관계가 아니에요. 선정 당사자와 선정한 친구. 신탁관계. 그리고 우리 딱 거의 이런 건 느낌 비슷하네요. 임의적 소송 담당. 명문의 규정이 있는 임의적 소송 담당. 자, 이제 선정 당사자의 요건 53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하나 딱 떠야 되겠죠. 공동의 이해관계.
공동의 이해관계.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공동의 이해관계네요. 요거 한번 요건 보실게요. 넘어가셔서 로마자 1번 공동 소송을 할 사람이 여럿 있는 경우. 근데 양로 4번.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선정의 여지가 없다. 밑줄을 쫙 쳐버리시고. 자,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선정의 여지가 없다. 자, 지금 제가 여기 CF를 딱 쳐드렸죠. 왜냐면 얘는 명문의 규정을 통해 비법인 자체가 당사자 능력 있습니다. 법인이랑 비법인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은 명문의 규정이 없구나. 왜 부정했는지 딱 나오죠. 얘는 명문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당 타는 거죠. 내지는 임미적 소송 담당 지배구조 업무집행조합은 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굳이 인정 실익이 없죠. 선당을 인정할 실익이 없어요. 야, 내가 비법인 자체가 들어가면 되는데 아까 봤나요? 얘도 고필공도 되고 자체도 되고. 얘는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은 두 가지가 있죠. 고필공도 되고 비법인 자체도 되고. 비법인 명의로 하거나 고필공으로 하거나. 절대 개인은 안 된다. 그 개인이 설령 대표자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공동의 이해관계가 뭐냐? 공동의 이해관계. 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두 번째 줄. 공동소송이 대관계가 또 주요한 공격 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 공격 방어 방법. 되게 넓게 보죠. 그리고 2번 쟁점 공통입니다. 쟁점 공통. 자, 여러 사람의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각기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으로서 계약 당사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로 보았다. 쟁점 공통. 이것까지 넓게 보네요. 특히 양로 4번. 여러 사람 사이의 쟁점 공통의 경우도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65조 후문 권리 의무가 같은 종류이며 발생 원인이 같은 종류인 관계인 때라도 특별히 쟁점의 공통성이 있으면 한정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정한다. 쟁점 공통도 넓게 본다는 점. 자, 그리고 로마자 3번 얘네들 중에죠. 얘네들 중에 선정 들어갑니다. 그럼 그 선정의 내용은 오른쪽 로마자 1번 단독 소송행위고요. 2번. 그쵸. 이것도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심의 신급대리였는데 1심에 한정한 선정이 될까요? 이거 된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 얘가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야, 너 1심만 해봐 혹시라도. 2심엔 다른 애 세울까?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는데 양으로 2번. 플레이 보시면 선정을 모든 선정자의 합의로 장래를 향하여 최소 또는 병행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신급을 한정할 수 있다. 어떠한 신급 한정? 네모. 근데 이제 그 문헌을 봤더니 세 번째 줄 단 1심 소송 절차에 관하여라는 문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요거는 그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1심 소송 절차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소송 종료 시까지 넓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급 한정도 된다는 거예요. 단 문헌상 1심 소송 절차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넓게 본다. 넓게. 자, 그 다음에 선정의 시기는 전이나 후나 상관없고요. 방법은 양으로 가본 보세요.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하며 다수결이 안 된다네요. 두 번째 줄, 요런 게 되게 많아요. 선정자 10명은 갑을, 다른 선정자 5명은 을을 별도로 선정하거나 당사자가 되어 소송해도 무방하다. 자, 그러면 선정을 하면 그 선정 당사자 갑은 당사자 본인의 지위죠. 당사자 본인의 지위. 첫 번째 줄,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양으로 4번.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선정 당사자가 청구에 인락을 하였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선정 당사자가 복수이면 양로 가반의 두 번째 줄 필공이 되는구나. 필공이 되는구나. 결국은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if A, B, C 그럼 얘네가 함께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 선정됐다. 함께입니다. 함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자 2번 선정자의 지위. 선정한 친구들이죠. A를 선정한 B, C, D. 소송 계속 후에 선정을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다. 5명이 깡그리 들어갔다가 A야 이제 너만 하렴. 그럼 나머지 B, C, D는 어떻게 되냐? 탈퇴. 우리 요거 어디서 봤냐면 기판역. 맞나요? 주관적 범위. 승, 목, 귀, 탈. 탈퇴자에게도 미친다. 그럼 이제 A가 소송 수행하는데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B, C, D, E에게도 미침. 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요 얘기가. 자, 그게 바로 2번에 있네요. 2번.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는 바, 단 선정 당사자가 이행 판결을 받았으면 선정자를 위해 또는 선정자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요거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 이거 우리 민법에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 이거 반대로 가볼게요. 반대로. 이거 Y로 가볼게요. Y가 A 승소. 자, 요 승소를 가지고 X 조합 안 된다 그랬죠. 똑같아요. B, C, D 각각 승소 다 받고 집행 권한을 싹 다 획득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민법에서 이미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선정 당사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첫 번째 줄 사망, 그리고 선정의 취소. 그러네요. 근데 선정 당사자의 자격이 없을 때의 효과, 요것도 직권조사. 지금 당사 적격, 요거 보고 있죠. 우리 임의적 소송 담당 라인에서 보고 있었어요. 당사 적격 맞다. 당사 적격 맞다. 직권조사 사항이다. 따라서 강갑 판결의 효력은 첫 번째 줄. 자격증명 없는 선정 당사자의 소송행위일지라도 추인하거나 뒤에 자격증명을 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고, 만일 보정이나 추인을 얻지 못하면 판결로서 소를 각하. 이를 강가한 본안 판결의 밑에 재심 사유는 아니고요. 그리고 무효라네요. 무효. 강갑 판결의 효력 무효. 그러니까 요거는 단문이 나오면 큰 틀로 가시는 거죠. 의, 성질, 그리고 요건. 요건에서는 특히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요거를 잘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선정의 내용 중에 1심 한정한 선정에 인정되느냐, 판례가 인정하는데 요거 확장 해석한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셔서 선정의 효과로서 로마자 1번이 중요하죠. 선정 당사자의 지위. 그리고 로마자 2번 선정자는 탈퇴한 것으로 보니까 탈퇴한다. 2번의 판결의 효력.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모박스 5번 선정 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요거 직권조사항이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 때려야 되는데 광각 판결 때렸다? 무효. 재심 사유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단문 25점짜리 딱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시면 보조 참가까지는 보긴 힘들겠네요. 그럼 내일 딱 끝내야겠죠. 보조 참가. 요거는 한번 틀만 잡고 갈까요? 보조 참가. 보조 참가부터는 제3자 소송 참가예요. 제3자 소송 참가. 그 제3자 소송 참가 라인이 몇 개가 있냐면 보조 요거만 가볍게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소송 참가는 첫 번째 보조 참가. 보조 참가. 자, 여기서 이게 나오셔야 돼요. 이게 채권자, 주채무자, 그리고 보증인. 아, 요게 나오는구나. 통공 라인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얘한테 1번 제기했다가 보증인이 얘한테 참가해 주는 겁니다. 참가. 그리고 아까 우리 고유필수적 공동성에서 봤던 거. 아, 이거 구별 기준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친구가 참여하는 게 공동소송 참가구나. 그리고 없는 친구가 참여하는 게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고지네요. 아, 작년에 나왔어요. 소송고지. 왜냐면 요거 두 개 세트예요. 소송고지는 반대입니다. 반대. 보세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했는데 주채무자가 보증이나 너도 소송에 참여할래? 참여를 알려주는 거예요. 소송고지. 그래서 얘가 참여. 그럼 이거랑 똑같은 게 나오죠. 보조 참가랑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요걸 이제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조 참가. 내년이 아니죠. 올해. 보조 참가를 단문으로 딱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오기 어려운 조금 빡센 독당참이 나왔을까요? 아직 안 나왔죠. 독립 당사자 참가. 오히려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독립 당사자 참가는 이것도 EX를 한번 보시면, 자, 이것도 익숙한 걸로 해드릴게요. 자, 최대 소송이 들어가죠. 최대 소송. 근데 알고 봤더니 이 A 채권이 정거였어요. 귀속 원인은 뭐 채권 양도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익숙한 제가 채권 양도로 해드릴게요. 채권 양도로 들어가는데 지금 갑이 A 채권은 을게 아니라 내 거야. 그쵸? 내 건데 지금 갑이 잘못 행사했죠. 갑은 누구의 채권자예요? 을의 채권자지 절대 정의 채권자가 아니에요. 정의 채권자가. 그렇기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소송을 두 개 들어갑니다. 갑을 상대로는 내가 권리자야. 확인 청구를 들어가는 거죠. 내가 권리자야. 확인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상대로는요. 여기는 양수금 청구 이행 소송이죠.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게 독립 당사자. 갑과 병이 원고였다가 얘가 원고고요. 얘가 피고였는데 전혀 새로운 제3자가 떡하니 요 본소에 참여를 딱 한 거죠. 요 분이 들어간 게 독당참이라고 합니다. 독당참 중에 지금 권리를 주장한 거죠. A 채권의 권리는 나야 친구야. 요게 내 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참가한다 그래서 권리주장 참가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딱 하시겠네요. 그러면서 요거는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인정 안 하고, 자, 명민구정 있는 거 하나씩 보면 되겠죠. 피고경정, 고필공추가 3번 예성공추가. 그리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요거 동일성 아까 봤던 거 있으면 표시 정정. 아, 판례가 인정하는 거. 표시 정정.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다 끝내면 될까요? 몇 페이지 진도가 남았나요? 그쵸. 딱 5개 남았네요. 5개. 페이지는 딱 한 40페이지 정도. 금방 끝나겠네요. 내일은 끝나는 대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은 31번 보조 참가부터 들어갈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 들어가십시오.